2교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하드웨어는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어기 PL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장치에는 주로 센서들, 그 다음에 사람이 조작해주는 시작 버튼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쓰는 스톱 버튼, 그런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건접 센서로 광 센서 또는 건접 레이저 센서, 리미트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미트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이 한 거고 나머지는 다 비접촉이죠. 이런 입력 기기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여서 그 신호를 처리를 하고 그 결과로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주로 자동화 기기에서는 액추에이터는 이 그림과 같이 모터하고 실린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화 기기들은 움직이는 출력이 모터하고 실린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출력들도 있죠. 온도를 제어할 때는 히터가 될 거고 쿨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출력 기기는 있습니다. 근데 자동화 기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움직이는 거는 마그네틱 컨택터, 마그네틱 컨택 있고 전자계팩이죠. 전자계팩으로 모터의 전원을 연결했다가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방향전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합 실린더를 움직이는 거는, 유공합 실린더 움직이는 건 솔레노이드 밸브로 하죠. 그래서 밸브 전환을 해주면 유로가 바뀝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에어 공급을 해서 피스톤을 이렇게 전진시키도록 하고, 또 이쪽으로 에어를 공급해주면 후진을 하게 하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솔레노이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PLC로 제어해주는 거는, 출력기기는 이 솔레노이드와 MC입니다. 요것만 해주면 여기에 하드웨어가 묶여서 전기적으로 묶이고, 이거는 또 공합으로 유공합이 묶여서 실제 동작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LC를 한다 그러면, PLC는 현장 제어기다 보니까 입력기기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출력기기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과에서 이미 이런 센서나 출력기기, 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죠. 이제 전자과다 보니까 이 공합에 대한 거는 많이 안 했을 텐데, 나중에 공합에 대한 것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PLC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공합 정도는 하드웨어를 선정도 할 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장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PLC 프로그램 잘 때 아까 뭘 먼저 그린다 그랬죠?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랬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플로우 차트 같은 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리려면 이 액추에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로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도 이 출력기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입력기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기기를 보면, 입력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도 있고 절한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그 다음에 릴레이, 전자접촉기, MC죠, 모터 구동해주는 이런 용도들이 많이 있고, 주로 강전용으로 쓰는 것들은 220V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 약전으로 쓰는 거는 제어 볼테이지라고 그러죠. 제어 볼테이지 24V로 구동하는 것들도, 실제 우리 PLC 쓸 때는 좀 이따 요 건접 센서에 대한 소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접 센서는 다 24V짜리입니다. 그래서 PLC 쓸 때 주로 입력기기는 입력 카드를 쓰는 것도 24V를 씁니다. 이 건접 센서, 포토 센서나 유도용 센서, 용량 센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 24V형으로 씁니다. 대신에 이제 이 하드웨어를 구성을 할 때 강전을 썼느냐 약전을 썼느냐에 따라서 PLC의 I/O 모듈도, 여기 CPU가 있고 PLC는 뭐가 입력부, 출력부가 있다 그랬죠. 입력부를 기본적으로
16점 또는 32점 요런 16포트, 32포트 하는 개념입니다. 센서를 16개 연결할 수 있느냐, 32개 연결할 수 있느냐. 더 붙이려면 또 카드를 정설해 줍니다. PLC는 정설을 해서 이 정설 모듈이 다 있습니다. 출력도 마찬가지 정설을 할 수가 있고, 출력기기를 16개 구동했다가 아니 더 써야 된다 하면 출력 보드를, 출력 카드를 정설을 하면 출력 개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릴 때 이 입력 카드가 24V용이다 하면 여기는 24V만 쭉 다 붙어야 됩니다. 220을 하나 써야 된다면 출력 카드 자체가 220 교류용 입력 카드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 기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PLC의 하드웨어도 이리 결정이 됩니다. IO 카드 결정을 해주고, 프로그램 할 때는 IO 카드가 24V든지 222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입력점이다. 입력 포트 어드레스만 읽어 오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실제 하드웨어 구성할 때는, PLC 하드웨어 구성할 때는 이 전원 종류에 따라서 적용 전압이 컨트롤 볼테이지냐 안 그러면 강전이냐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TTL 레벨로 사용하는 기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이제 계측기나 컴퓨터 신호를 받았을 때 쓰는 거고,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쓰는 거는 강전하고 약전을 쓰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24V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LC를 구성한다 그러면 입력 카드는 24V용으로 쓰고, 거기에 연결되어진 입력 센서들도 마찬가지 24V를 기준으로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4V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입력 장치 모양들입니다. 이 푸시 버튼들이죠. 누름 버튼입니다. 누르면 작동이 되고 온 상태가 되고 떼면 오프 상태가 되고, 또 종류에 따라서 안 눌렀을 때 ON이 됐다 누르면 오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 접점이 A 접점, B 접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또 컬러도 빨간 거, 파란 거는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빨간 거는 정지 버튼으로 주로 쓰고, 녹색이나 파란 거는 시작 버튼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할 때 쓰고, 정지 시작은 주로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계나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일반적으로 빨간 버튼을 누르면 다 기계 서는 쪽입니다. 초록색을 누르면 시작하는 거고, 보통 그런 쪽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리미트라는 건 한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서버 모터 구동해주는 볼스쿨이나 로봇 축이 움직이는 것도 보면 스트로크가 움직여야 될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보통은 중간에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가면 정지해라, 더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기계장치는 항상 오동작이라는 게 있죠. 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정기적인 노이즈로 움직이던 항상 오동작이 있습니다. 그 오동작을 대비해서 또 하드 리미트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이런 리미트를 하나 둬서 이 리미트를 건드리면 아예 전원 자체를, 이 기본적으로 입력 진호 홈 포지션이라든지 소프트 스위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처리를 해주는데, 이런 리미트를 써가지고 하드 리미트 하는 것들은 건드리면 아예 이 자체가 메인 전원을 차단해주는 안전 센서로 나눴습니다.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닿아야 되겠죠. 어떤 물체가 와서 롤라레바를 치면 이놈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정도 제껴졌을 때 안에 내부 접점이 딸깍하고 절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온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스프링 복원력으로 원상 복귀됩니다. 그럼 다시 접점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딱딱한 것도 있고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프링으로 되어서 이렇게 휘기도 잘 휘는, 그래서 약한 제품을 건드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리미터 스위치는 실제적으로 그 제품이 와서 닿아야 작동하는 거니까 제한이 많습니다. 닿아서 닿으면 불량이 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도장을 했는데 마르기 전에
도장한 물건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한다 그러면 이거 리미터 쓰면 큰일 나겠죠. 페인트 부분이 페인팅 해놓은 부분이 바로 불량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소프트한 물체가 지나가는 그런 것들은 다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밋 스위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대신에 기계적으로 확실히 작동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프록시미티 센서가 있습니다. 근접 센서들. 실제 우리 이 PLC 제어를 할 때 자동화 설비에 쓰는 센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프록시미티 센서, 근접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접 센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해두고 PLC 아까도 얘기했지만 PLC 프로그램하는 엔지니어들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해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프로그램 볼 때 센서 특성도 잘 모르고 출력 장치도 잘 모르고 하면 이게 프로그램의 잘못인지 안 그러면 실제 센서 앞쪽에서 입력 장치가 입력 기기가 이상한 건지 또는 출력 기기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만은 PLC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센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도 제대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접 센서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접 센서는 일단은 말 그대로 근접했을 때 물체 유무를 감지하는 겁니다. 근접했다는 얘기는 닿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비접촉 센서입니다. 기계적인 접촉 없이 검출하는 센서.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근접 센서로 표현해 줍니다. 근접 센서하고 대척에 있는 센서는 이런 접촉 센서입니다. 리밋 스위치나 마이크로 스위치. 리밋 스위치와 마이크로 스위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아까 리밋 스위치 봤었죠? 요 리밋 스위치는 이 스프링이나 레바를 건드려주면 내부의 접점이 딸깍하고 바뀌는데 사실은 이 내부에 있는 센서가 마이크로 스위치입니다. 근데 리밋 스위치는 보통 이 튼튼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요거는 딱딱 눌러주면 딸깍 하는데 이 이상 진짜 더 오면 안 된다 할 때는 이런 센서를 써놓으면 이거 망가져도 이 기계 본체가 센서 케이스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해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안전 말고 그냥 유무만 감지한다 하면 이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스위치만 갖고 접촉 센서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밋 스위치나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고 이 근접 센서는 비접촉이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모가 없죠. 접촉이 안 되니까 와서 때리는 게 없으니까 마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직접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작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런 롤러 레버를 건드려서 이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솜이라든지 아주 부드러운 거 그런 것들은 이 건드리면 힘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강성이 약한 제품 같은 경우는 못 씁니다. 그리고 비접촉이다 보니까 이 근접 스위치는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반복 횟수인 제품마다 몇 회 보증해주는 그 수명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몇십만 회 또는 보통 횟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수명이 아주 긴 장점이 있고 또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내 환경성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센서들은 리밋 스위치도 그렇지만 근접 센서들은 밀봉이 완전히 되어 있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보면 IP 넘버라고 있습니다. IP 레벨이라서 IP67 하면 먼지와 물을 막아주는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얼마나 많은 환경에도 쓸 수 있느냐, 물은 물 속에 빠져도 되느냐, 안 그러면 뿌리는 데까지 쓸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안개 형태 정도만 해서 쓰느냐, 위험한 정도가. 그래서 제일 튼튼한 건 물에 빠뜨려도 작동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일 튼튼한 거는 내진 또는 내 방수
그 효과 제일 높은 거는 보통 IP67을 제일 큰 넘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에 대해서 튼튼한, 기본적으로 보면 이 건접 센서들 IP 레벨을 보면 IP67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스위칭이 되다 보니까 온, 오프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리밋 스위치 같은 경우는 치도 바로 응답이 안 나오죠. 쭉 가서 어느 정도 레버가 제껴져야 내부에서 스위치가 딱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온 되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차가 제법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 될지 모르는, 응답 수도 좀 대체로 느립니다. 그런데 이 전자적으로 하는 거는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대체로 작고 하다 보니까 설치도 용이하고 설치 공간도 작게 차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로 해서 자동화 기기에는 건접 센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건접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접 센서는 작동 원리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도 전류를 이용한 센서 해서 유도형 센서 또는 인덕티브 센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고주파 발진행위라고 표시도 하긴 하는데, 주로 유도형 센서 또는 인덕티브 센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내부적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고주파 발진했다가 이 고주파 발진 양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가지고 센싱을 하는 그런 원리다 보니까 고주파 발진 이야기는 하는데, 주로 유도형 또는 인덕티브, 그래서 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형 타입이 있습니다. 커패시티브 센서라 해서, 커패시터는 양극판 사이에 있는 유전율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전하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유전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전되는 전하량이 달라지니까 그 변화량으로 물체가 있다 없다, 근처에 왔다 안 왔다 라고 감지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마그네틱 센서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건 리드 스위치를 해서, 실제 리드 스위치를 주로 쓰는 데는 우리 공합 실린더 전후진 할 때 전진 위치, 후진 위치를 감지하는 건 다 리드 스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합 실린더는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에어를 탁 넣어주면 이놈이 전진을 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밀어주는 또는 눌러주는 그런 역할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이놈이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 위치냐 전진되어 있는 위치냐를 알아야 되니까, 물론 바깥에 리밋 스위치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감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공합 실린더들은 이 외부의 실린더에 아예 센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레일이나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극히 일부 센서를 달지 않는 타입의 실린더가 있긴 하지만 99%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피스톤에 자석을 심어두고 리드 스위치를 바깥에가 달아놓으면, 이놈이 전후진에 따라서 자석이 이기 오면 얘가 감지가 될 거고, 요 전진을 하면 여기 있는 리드 센서 감지할 거고, 이 용도로 해서 리드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합용으로만 쓰니까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 프록시미티 센서, 건접 센서 중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포토 센서입니다. 광전 스위치 또는 포토 센서. 포토 센서를 흔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포토 센서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센서도 빛을 차단하면서 감지하는 거 또는 반사되는 거 감지하는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실제 센서 선정할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센서 쓰는 게 좋겠다, 또는 어떤 경우는 유동 센서 쓰는 게 좋겠다, 어떤 경우는
커퍼스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C를 하면서도 이런 입력 센서를 직접 선정도 할 줄 아는, 또 이런 내용을 알아야 PLC가 이상 동작이 있다, 장비가 이상 동작이 있다 할 때 PLC 문제인지 또는 센서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하드웨어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실제 이 PLC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도형 센서를 보겠습니다. 유도형 센서는 인덕티브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면 전류 흐르는 방향에 자속이 있고, 자속이 있으면 그 자속이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회전 방향으로 해서 와전류가 생기죠. 에디 커런트라고 하죠. 잘 알고 있죠. 이 와전류가 생기는데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개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장에 어떤 금속 물체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 금속판에 에디 커런트가 생기죠. 에디 커런트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다? 이 자장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센서 입장에서 볼 때는 에디 커런트가 생기는 에너지만큼 센서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긴 겁니다. 그 빼앗긴 에너지 양을 보고 뭔가 도체가 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 검출 코일의 감지부라고 표현합니다. 코일에서 발생되는 이 자개 환경 속에서 금속 물체가 오면 금속 물체가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빼앗긴 에너지 양 변화를 가지고 물체 유무를 판단해주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형 센서 하면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한정이 되죠. 도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도체일 때 왔다 안 왔다를 감지할 때도 이 유도형 센서를 쓸 수가 있고, 또 금속이 있으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지나갈 때 그 안에 금속이 있다 없다를, 금속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 거 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유도형 센서를 가지고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도체가 요리 자기에 접근을 해올 때, 멀리 있을 때는 고주파 발진이 이리 고르게 되고 있다가 물체가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오면 이게 에너지 뺏긴 만큼 고주파 발진량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손실된 양을 봐서 오프 상태로 있다가 뺏긴 이 순간을 온으로, 그래서 물체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는 기본적으로 전원은 다 24V 쓴다 그랬죠. 그래서 PLC에 쓰는 거는 입력 기기는 대체로 24V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도형 건접 센서는 금속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로 쓴다. 금속 아닌 거는 감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물에 따라서 이게 물체가 왔는데도 감지 안 되더라. 그래서 PLC에 왜 입력이 안 되지? 프로그램 문제인가? 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 센서 유도형이었으니까 당연히 금속 아닌 게 오면 안 된다 라고 입력기기에서부터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발진되는 양 변화를 가지고 감지하는 센서, 이게 이제 유도형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량형 센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량형 센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는 하는 일이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 전극판 사이에 어떤 물체든 다 유전율이 있습니다. 그 유전율에 따라서 축전될 수 있는 전하량이 달라지죠. 이 용량형 건접 센서의 원리는 이 유전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충전되는 전하량 변화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기본적인 급해스터 센서는 유전율을 공기에 대해서 전해하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다가 뭔가 물체가 다가오면 이 물체의 유전율에 따라서 이 내부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와도 유전율이 다르겠죠. 공기하고만 다른, 그래서 도체든 고무든 부도체든 뭐든 오면 유전율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진 충전된 양을 감지해서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물체가 왔다, 그렇게 감지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떤 물질이라도 다 감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기 외에 어떤 금속이든 고무든 뭐든 오면 감지를 다 해주는, 그래서 감지 범위가 대상이 굉장히 넓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전율 변화로 보는, 그래서 이 용량형을 쓸 때는 대상에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 어떤 물체가 와도 감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금속만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유동율을 쓰면 되겠죠. 이런 용량형 센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 센서입니다. 이 포토 센서는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